네, 안녕하십니까. 네, DBC 1차 YMA 강의를 맡게 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양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지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잘 한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화면을 켜주시면 좋습니다. 부끄러우신 분들은 반쪽만 켜세요, 반쪽만. 아니면 손만 보여주던지. 어쨌든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제 생각과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한번 그냥 붙여봤어요. 그냥 말랑말랑해지라고. 그냥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어서 네, 말랑말랑 와이아메이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꿈 많던 시절 다들 있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항상 뭔가 꿈에 대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그 종이에다가 항상 그 피아니스트 되고 싶다고 적었어요. 그냥 피아노 잘 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고 잘 치고 싶었나 봐요. 이제 그러다가 외교관으로 바뀌었어요. 외교관. 그것도 뭐 장대한 꿈보다는 영어 잘하면 멋있어 보여서 영어를 잘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외교관을 적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꿈만 꾸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되고 싶었던 걸 쫓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착하게 시키는 대로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지금도 14년 차 은행원입니다. 저는 본업이 있어요. 은행을 다니고 있고요.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 둘도 키우면서 그렇게 사업도 하는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어느 순간 퇴직 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은행은 탄탄한 직장이긴 해요. 웬만한 연봉 이상을 받고 있고. 그런데 뭔가 퇴직하고 나면 내가 일을 할 게 없어지고 그 뒤에는 나 뭐 하지? 뭔가 일을 평생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나 뭐 먹고 살지? 근데 우리 정답 알고 있잖아요. 그 치킨집. 요즘 하나 더 생겼어요. 카페? 나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뭐 자금 좀 모아가지고 우아하게 뭐 찻집, 뭐 조용한 카페, 나만의 카페 이런 거 상상하지 않나요? 근데 마음에 안 별로 제 마음에 뭔가 혹 들어오진 않았어요. 뭐 그 또한 뭐 망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랬던 건가? 자, 그런데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지. 뭐 그때 되면 다 방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안전장치가 너무 필요했어요. 특히 제가 했던 건강은 뭐냐면, if, 만약에. 다들 그런 생각 하나씩 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중에서 저는 특히나,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아파서. 그래서 결국 돈을 못 버는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를 가장 걱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류의 변수들을 일찍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도 아파서, 아빠도 사고로, 그래서 부모님들의 부재가 좀 빠르게 겪다 보니까 그때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내 인생에 만약에가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길 수 있구나를 좀 빠르게 겪었죠.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도 누구한테나 다 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어떻게든 불현듯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변수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욕구도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보내는 그런 삶에 대한 욕구랄까요? 자,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내 이 불안함을 어떻게 뭔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듣게 됩니다.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끼는 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아메이를 선택을 했지? 내가 왜 아메이를 하고 있지? 생각했을 때, 저는 저를 변화시키는 이 환경이 굉장히 일단은 첫 번째로 커요. 왜냐면 내가 그 막연한 그 먼지물을 결핍들과 불안함을 느꼈을 때 신뢰받는 친구가 연결을 해줘서 그렇게 소개받은 분을 통해서 이제 OM장을 가게 돼요. 이제 아메이 OM이라고 요 DBC 미팅 전에 아메이가 어떤 일이에요? 이제 하는 보통 성공자들이 해주는 그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그런 미팅장이 있는데 그 강의장에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요 장표를 그 강의 중에 내용이 딱 있었어요. 지금이야 익숙하지, 이게. 그런데 이 장표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와, 나 저 말대로라면 진짜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일은 좋아해요. 저는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일은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생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먼저, 어, 이 미팅장을 가지 않았으면, 제가 이거 보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좀 더 늦게 깨달았거나. 그래서 그 강의들을 계속 들으면서 현실 점검이 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100세는 그냥 가죠. 사실은. 100세는 그냥 그 이상을 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는 120세 시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그렇게 변해왔고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그렇게 안 될 거야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예요. 지금 여기 있는 비슷한 우리 또래 여기 세대가. 자식한테 짐되면 안 되죠.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는데 그런 세대. 그리고 저는 철저히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를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나의 수준만큼 생각하죠.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그런데 저 나름 되게 똑똑하다고 제가 똑똑했어요. 내가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좀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좁은 우물안 속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이 미팅장에서 강의를 들어내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부자로 가는 길.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 무언가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그 길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들을 내가 배웠구나. 제 세계관이 굉장히 좁았다라는 거를 일단 알게 됐어요. 저는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아메이 사업을 알게 되고 배워내고 우리 팀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 저희 팀에만 있는 금융 미팅 있죠.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들었던 분들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가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희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겐 이 노동 수입을 바꿔내는 게 필요해요. 내 노동 수입 말고 또 다른 수입원, 또 다른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따박따박 나오는 자산 수입. 그 어제 그 Q&A 시간에도 잠깐 나왔어요. 그 자산 수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 1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자, 그래서 속성이 다른 수입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물론 그전에도 했습니다. 주식도 했고요. 부동산도 해봤어요. 자, 그런데 내 돈이 들거나, 혹은 돈을 잃거나, 오래 걸리거나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뭔가 치명적인 내 삶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결과들을 내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영역 있잖아요. 이거는 더더욱 내 일이 아니었어요. 뭐 사업은 무슨 우리가 장사와 사업을 꼭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은 내가 할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학벌, 자격증, 나이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투자금도 없고 점포를 낼 필요도 없어.
그걸 2년에서 5년을 집중해서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굉장한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고요. 지구 환경 보호를 지킬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일조할 수 있죠. 그리고 매달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내 아이한테 상속도 가능하고 아주 철저하게 윈윈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가 남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내 이기심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을수록 더 잘 되는 일이래. 지극히 윤리적이죠. 너무나도 윤리적인 이런 사업.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지 않을 분이 혹시 있으세요? 적어도 이런 일인데, 어, 너무 제대로 알아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아메이 사업이래.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미팅장에서. 이 얘기 들었어. 제가 뭐라 했을까?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맞으면 어쩔 건데. 진짜로 이게 맞으면 어쩔 건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 듣는데, 이거 진짜 맞으면 대박인데? 정말 이대로면, 나 이런 사업이라면 나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진짜 맞는데, 만약에 진짜 맞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몰라서, 혹은 나의 그냥 어설픈 선입견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난 너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알아봤어요. 미친 듯이 알아봅니다. 저는 초기 3개월 비전을 이해하고 나서 3개월을 정말 미친 듯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책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떤 분은 책을 통해서 후원 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책보다는 영상.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요즘은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은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 없는 영상 그냥 싹 다 찾아봤어요. 제가 아메이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고 제대로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왕이면 그 일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냥 하다 그만둔 사람 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미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회사입니다. 오늘 회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이 EBS에서 나왔던 방송이에요. 여기에 말 그대로 한국에 없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찐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부를 쌓았느냐.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거 지금도 유튜브에 찾으면 영상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아메이의 이대 회장님 두 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아메이에 대한 소개가 EBS에. 자, 그리고 SBS 다큐멘터리. 어, 진짜와 가짜. 이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요즘은 진짜 집집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시는 분들이 없죠. 혹은 소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다단계 제품들을 한두 개씩은 꼭 사용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존재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진짜가 존재하죠. 자, 그 진짜의 예로 아메이가 소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되게 심오하더라고. 왜 아메이에는 니는 광고가 아닌 의미 있는 다큐에 소개가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글을 보고 막 생각하게 됐어요. 자, 진짜로 소개가 되는 이 아메이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제 2부에서 다루었던 우리 태산과 같은 자부심인 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알면 알수록이에요. 한 번 듣지 말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정말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존재하는 거 맞아? 저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맞아? 라고 해서 그 신청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미국의 뉴트라이트에다가 요청을 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비행기 표를 자기가 끊어가야지 자비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이제 뚜껑이 날아가서 아메이 사업을 했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 스토리들을 막 들어서 저런 농장이 존재해? 저도 알아봤죠. 그리고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자, 감성이 그렇게 또 흔들리진 않아요. 뭐 그렇게 좋은 거다라고 치우는데, 자, 아메이라는 회사가 그냥 그저 그런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는 거, 생필품 회사가 그냥 생필품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특허 출원 및 출원 예정 중인 게 1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개발한 특허는요, 그 특허를 개발한 그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특허 하나만 있어도 3대가 먹고 사는데, 제대로 된 특허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직원의 소유가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로 유명해요. 아메이가 갖고 있는 이 연구소가. 자, 그런 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떨까요?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력이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아메이가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냉온수가 안 나오는 정수기를 못 만드는 걸까요? 냉온수기 나오는 정수기를 과학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걸까요? 자, 무선 충전기 아시죠? 무선 충전기. 우리가 무선 충전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센세이션했어요. 지금 무선 충전이 안 들어가 방식이 없을 정도로. 자, 그 특허는요, 아메이가 갖고 있습니다.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 안에는 전선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 위험도 당연히 없죠. 그 UV 램프를 작동시키려고 무선 충전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정수기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나름 똑똑한 소비자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난 정말 검색도 잘하고 다 알아보고 정말 똑똑하게 제품을 골랐어 라고 생각했던 소비자였는데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내가 되게 무지하고 광고에 현혹된 소비를 했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물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 왜? 기술적으로 스펙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려요. 저는 그렇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 올라갔거든요. 자, 요 얘기 아시는 분도 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자, 미국의 그 농구 NBA 농구 팀 중에 올랜도 매직이 아메이 거라는 것을 NBA 구단 하나의 자산의 가치는요 수십억 달러 수준입니다. 돈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으로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운영 역량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 웬만한 인맥과 명성,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 이상을 갖춰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게 이 구단주, 그러니까 이 구단입니다. 아메이 회장님, 아메이 회장님이 그 역량력으로 미 상공회의 서울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죠. 예.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자,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제가 오늘 회사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그 어떤 회사보다 아메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예요. 저는 사실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냥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또 특히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은연중에 깔려 있는 그 인지하고 있는 느낌은 그런 회사. 그저 그냥 그런 회사? 그런 다단계 회사가? 어.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혹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불편한, 그냥 뭔가 모르게 꺼려지는, 약간, 그러니까 아래로 보는, 뭐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선입견은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3개월을 집중해서 알아봤을 때, 그 3개월을 엄청 집중해서 알아봤을 때 회사라는 그 사실이 탁 저한테 굉장히 세게 각인이 되면서 어땠냐면 엄청난 회사구나. 이 회사가 내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 그 어떤 대기업보다도 굉장한 파워와 엄청난 수준을 갖고 있는 수준 높은 회사라는 이미 탑 글로벌 기업에 속하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다는 건 그 나라의 모든 기준들 이상을 맞췄다는 건데 가히 KC마크랑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그런 거를 탁 인지를 하면서, 무슨 생각 처음에 했냐면, 나 여기 제품은 꼭 써야지. 나 일단 소비는 일단 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애프터 때도 얘기했던 그 부자들이 선택하는 소비, 부자들이 선택하는 마트라는 거,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소비하고 싶었어요. 이 회사의 소비자가 너무 되고 싶었다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제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디톡스도 하고 뭔가를 우리 아이들 뭐 영양제도 먹이면서 생필품을 바꿨으면서 그 제품에 대한 감동과 확신이 있는가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 진짜 사업해도 되겠네. 왜냐면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사가. 왜?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가? 제가 원했던 그거. 내 삶의 안전장치는요.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같은 인쇄 수입에 있었어요. 돈이 행복의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고 유리해요. 돈이 많으면 일단 유리해요. 자, 그런 면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에, 내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을 만듦에 있어서 그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돈을 만드는 일인데 회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의 신뢰도. 내가 이 회사를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냐. 혹은 이 회사를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산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는 저는 회사가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이유, 뭐 제품이 좋아서, 뭐 혹은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회사가 저처럼 회사가 좋아서, 그런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냥 뭐라도 하나 이상이 있으면 제가 생각을 하죠. 뭐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는데. 제품 바꿔 쓰면 됩니다. 마트를 바꾸는 일이에요. 브랜드 체인지라고 얘기하죠. 내가 쓰던 생필품을 바꿔요. 영양제 하나 먹을 것 같으면 여기 걸 먹어봐요. 그렇게 바꿔 쓰면서 짜투리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그럼 조금 내가 여유 시간에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있으면 혹은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일들을 하고 나서 그 짜투리 시간에 미팅을 가보는 거죠. 공반에도 한번 가보고요. 뭐 OM 같은 데도 가보고 이런 DBC도 간간히 들어.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 되죠. 그런데 저는 그 비전을 딱 보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일을 내가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저는 적극적으로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미 제품을 다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꿔요. 그리고 미팅도 짜투리 시간 아니고 내가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미팅은 다 가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아메이를 아주 진하게 제 삶에 집어넣었어요. 아메이화스럽게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왜? 왜 그랬냐? 저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키고 싶은 거. 너무 예쁘죠? 요즘에 또, 요즘 사진 찾는 힘들었어. 미팅 사진, 너무 다른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가장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 하면 그렇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첫째, 둘째, 제가 첫째를 낳고, 아이가 그렇게 썩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다고 엄청 입원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막 폐렴에 걸리고 수족구도 다른 아이들은 안 걸리는데 한 번 걸려서 보내놨더니 2주 만에 또 걸려가지고 또 수족구가 연속으로 막 걸리고 뭐 첫째가 그랬었어요. 그때 막연한 그냥 건강 지식, 장은 좋아야 돼. 건강하려면 장이 좋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유산균을 정말 비싼 것들을 많이 먹였거든요. 막연하게. 그런데 제가 좋은 장을 물려주진 못했나 봐요. 그래서 10번 중에 2번 정상변을 누던 아이였어요. 돌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산균 뭐 먹이지? 라고 알아보다가 다른 유산균 뭐 먹이지? 알아보는 찰나에 제 서울에 있던 그 예전 친구가 왔어요. 방학 때마다 보던 친구가 저한테 우리 애가 이 비타민 주스를 먹고 수족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어린이집 그 반에서 수족구에 다른 애들이 다 걸렸는데 우리 여자 딸내미만 안 걸렸대. 안 걸렸다 해가지고 그게 뭔데? 라고 봤더니 그게 아메이 비타민 주스라고 하면서 그 비타민 주스를 막 보여줬어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때는 그렇게. 그래서 나 나중에 그 아메이 사업도 하려고 그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병설 유치원 다니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갔어요. 서울로 다시. 서울에 살았거든요. 가끔 보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래 암이라는 글자 그때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제 유산균 영양제 뭐 먹이지 다른 것 좀 바꿔야겠다라고 막 찾아봤을 때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아메이 하는 친구를 연결해 줬어요. 아메이 유산균 한번 먹여봐. 우리 아들 여기 유산균이랑 비타민 먹이는데 비타민이랑 유산균은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연결해 주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되게 저에게 아메이를 연결해 준 친구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와주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도 같이 하고 자꾸 만나고 아까 그런 OM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이 그 아까 그 첫 두 번째 시트에 있었던 그 앞부분에 있었던 그 장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걸 만들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그런 여러 삶에 대한 트렌드 혹은 미래에 대한 트렌드, 내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현실 점검과 그런 여러 자극들. 강의 내용 수준이 너무 좋았어요. 수준이 높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거 강의를 너무나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 왜? 나는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고 진짜 보호해주고 싶고 내가 정말 건강하게 잘 키워내주고 싶어서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양제도 먹이고 생필품도 바꾸고 건강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너무나 건강 입원 한 번 없이 그때 돌 이후에 그때 입원한 거 빼고는 입원 한 번도 없이 병원 항생제 없이 그렇게 8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너무 시크릿 걸어서 낳은 이 둘째가 제가 아미삽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몸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정말 저 나름 그 첫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애를 가졌고 둘째는 생각 있게 가졌어요. 계획하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인정하셨거든요. 둘째가 딱 태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애가 때깔부터 다르다. 너무 다르다. 사실은 둘 사이가 5살 텀이 나요. 5년이라는 텀이 나고 제가 30대 초반에 낳은 아이와 30대 후반에 낳은 아이. 보통의 제 동기들 혹은 제 친구들이 둘째나 셋째를 가지기를 그러니까 꺼려하는 이유가 건강한 애가 태어날 것 같지 않대. 자기의 몸 상태를 보니, 지금 내 몸의 꼬라지를 보니,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못 낳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둘째를 가졌고, 너무나 때깔이 곱고, 성격까지 너무 좋은 둘째를 이제 낳게 됩니다. 소방사님들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뉴트리 베이비라고, 뉴트리 베이비. 그래서 뉴트라이트 영양제를 먹고 이게 자란 아이는 성격이 너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저희 딸내미가 성격이 참 좋아요. 둘째 대비, 첫째 대비, 첫째도 너무 훌륭한데 첫째 대비 그렇게 키워봤던 그리고 우리 소중한 앤드님 남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정말 제 삶을 이 사람과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네, 그렇게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어, 있죠. 그리고 저는 든든한 친정이 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좀 이게 먼저였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이유는 함께 그런 변수들을 겪었던 그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 있죠. 남동생이 되게 4차원인데 여동생 이야기는 지지난달에 들으셨어요. 지지난달에 우리 들었으니 그 남동생이 굉장히 사차원인데 뭔가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다 사업하는 애들, 장사하는 애들, 자기 일을 하거나 뭐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착착착 가는 애들이 아니고 또 다른 그런 다이나믹한 일을 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뭔가 집에서 뭔가 누군가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대학교를 가지 않고 난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랬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거의 좀 간접적으로 그냥 그런 부모의 마음을 살짝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첫째다 보니까 뭔가 든든한 친정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챙겨야 될 또 다른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 내 친정을 챙기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던 거를 뭐 좀 줄여야 된다거나 내 마음껏 주지 못하거나 내 동생들 혹은 내 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게 조금 아무리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러고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철옹성과 같은 든든한 친정 그거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줘가 아니고 혹시나 각자 잘 살다가 혹시나 뭔가 변수가 생겨서 뭔가 그 아이한테 어려움이 생길 때 누나가 좀 기대는 구석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친정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해요. 제 Y 아메이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너는 그 일도 하고 있고 아이도 아직 어리고 그렇게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주말에 좀 쉬지. 그냥 놀러 가지. 왜 그렇게 아메이 미팅장을 열심히 다녀?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어요. 꽤 많이 듣죠. 그런데 그 예전에 첫 번째 장표했던 그 꿈만 턴다. 내 꿈이 많던다. 에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꿈이 웬 말이니? 꿈이 어딨어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살다 보니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화가 나더라고.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전 몇 년 전의 트렌드가 소확행이었잖아요. 소확행.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소확행 좋아해요. 근데 나 좀 대확행 하면 안 돼? 저는 대확행 하고 싶어요. 소확행 말고 좀 대확행 좀 더 여유롭게 더 멋지게 살 순 없나? 좀 더 놔두면서 나 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런 생각이 생각만 가득하면 어때요? 현실과 갭이 생기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나의 이상은 저 위에. 하지만 내 현실은 여기라는 게 느껴지면 내가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없나? 방법이 없으면 되게 답답하죠. 근데 아메 사업을 이해를 하고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전을 보고 제가 이 일을 알아보니 다시 꿈꿀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내가 원하는 걸 꿈꿔도 되겠구나. 이 수단이 여러 수단 중에 이 수단이 정말 내 꿈을 이루는 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다시 씁니다. 제 인생의 5년을 써요. 여러분들 혹시 5년 뒤를 생각을 하시나요? 5년 뒤? 제가 그 전에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5년 뒤를 생각하며, 비슷할 것 같아였어요. 비슷할 것 같아. 뭐 조금 나이 들어서 뭐 건강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회사에서 또 뭐 승진을 했겠지? 월급 조금 더 올랐겠지? 근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살겠지. 그 정도. 그 정도. 더 이상을 꿈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꾸는 5년은요, 제 꿈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생계를 위해서 사는 이 주거지 말고 그 이상의 주거지죠. 또 다른 세컨하우스를 꿈꿉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주 혹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서 고기 파티를 해주고, 그거 이제 관원 리더님의 꿈 중에 하나가 합해졌어요. 자기는 무한대로 무한리필 고기 파티를,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싶다 하더라고. 그런 공간.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자, 따박따박 200만 원씩 넣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친정을 챙길 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저희 애들 봐주시고 정말 애써주시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우리 부모님 두 분한테 안정적인 노후의 용돈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OM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들었던 꿈 중에 저는 이 꿈을 정말 그냥 막연히 좋아해요. 그 아빠랑 같이 유학 보내는 게 어떤 도전 리더님이라고 그분이 그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유학을 가 있어요. 캐나다에. 그 아빠가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원하던 공부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빠도 공부하고 아이도 공부한대. 그거를 아이 초등학교 때 보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를 딱 듣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어떤 상태죠? 아빠도 일단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음, 유학비를 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건데, 평생 하고 싶었던 그 공부를 아빠도 하고 있고, 뭐 아이한테도 좋은 그 교육 환경을 주고 있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아메 사업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열정적으로 할 자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남편, 앤드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 아이와 함께 유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10년 뒤도 꿈꿔봅니다. 10년 뒤 애나 꽁꽁 생각 안 했어요. 10년 뒤가 웬 말이냐. 지금부터 10년 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0년 뒤에는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제가 맨 처음에 그 꿈이 피아니스트가 있었다 했잖아요. 저는 그랜드 피아노가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랜드 피아노. 근데 그 그랜드 피아노를 단순히 가진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려면 그 그랜드 피아노를 거실에 내가 놓고 싶은데 그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가는 그 거실이 있는 집이어야 돼요. 그 집. 음. 그래서 그 집을 일단 있어야 되고 그 피아노를 치든 안 치든 거기에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꿈, 그런 꿈. 그리고 멋진 나만의 공간, 서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차도 그 막연히 그냥 벤츠 좋아서 그냥 그런. 근데 더 이게 갖고 싶은 건 저분이 하르만 델루피체 이름 정확히 현역 그 모델이죠. 현역 모델이에요. 엄청 멋있어요. 그분 무대가 아직도 12cm짜리 9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2cm짜리 힐을 신고 런웨이를 걸어 다니세요.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내 내 10년, 20년 그 이상을 넘어서 그런 멋진 그런 내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정말 나답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가 그답게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들 각자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 분들, 가까운 분들의 그 지금 그 노후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저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부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기도 했어요. 뭐 의사건 변호사건 뭐 그렇건 상관없어요. 응.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에서 그냥 가장 높은까지 가셨던 분, 그리고 그 분들의 그 뒷모습을 봤을 때, 그 60세, 70세 이상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부러웠던 삶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고 나서 그 이 미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미 아메이 사업을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내신 분들의 삶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그 멋있다는 말이 그냥 돈이 많다? 아니에요. 돈은 사실 그 마지막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주변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많은 것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삶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저를 가장 뜨겁게 움직이게 하는 요소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마지막 끝을 생각했을 때, 내가 죽는 그날, 나 정말 잘 살다 간다. 잘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남기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줬고, 저 그전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꿈꾸게 만들어줬고, 그거를 갖고 싶게 만들어준. 그리고 그거를 기꺼이 충분히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끔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이 아메이 사업을 제가 만난 이후에 가장 크게 가지게 된 너무나 감사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은 가죠. 시간은 갑니다. 내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분명히 나한테도 5년 전이 있었고 내 인생에 10년 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5년과 앞으로의 10년이 반드시 오겠죠. 내가 지나온 이 시간, 현재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누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그럼 나는 39년 동안 그 엄마 아빠가 키워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그런 많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됐는데 저는 최근에 5년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시간들과 노력들이 쌓여서
지금은 훨씬 더 제가 마음에 드는 모습이 저는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5년 뒤와 10년 뒤가 제 모습이 어떻게 더 나아질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걱정이 아니라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찬 5년 후, 10년 후 살고 싶지 않은가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정말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Y 아메이의 그냥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뭐지? 교원? 네, 그러더라고. 그거 하는 사람은 교육에 미친 엄마. 아메이 하는 엄마는 돈에 미친 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어로 보면 저 돈에 미쳐가지고 아메이 한다. 그런 얘기들도 꽤 많이 해요.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에 미쳤어요. 아, 그게 아니. 자, 돈은 저 위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거는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어요. 그 내가 갖고 있던 뭐 그러고나 말기나 뭐 어쨌든. 근데 그 밑에 그 밑에 진짜 본질이 있어요. 진짜 더 커다란 의미. 저는 첫 번째가 건강이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가 아팠으니까.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 아픈 엄마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정말 끝까지 오랫동안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큰 그러니까 부모로서 역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나름 건강을 챙겼는데 전혀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무지함 속을 저의 진짜 지식으로 채워줘서 우리 쪽에 있는 그 뉴트리라이트와 그 건강 지식들이 정말 수준 높거든요. 진짜로. 네, 그 건강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초기 사업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진짜 똑똑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건강. 그리고 나는 무엇을 상속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아이한테. 상속. 무엇을 상속하느냐? 금융 미팅을 하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경제였거든요. 내가 돈을 뭔가 작은 건물이라도 혹은 그런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그거 상속해 주는 거 너무 좋죠. 처음에 저는 시작은 상속. 그 돈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거. 제가 10년은 더 일할 수 있었고 그 10년을 일하는 동안 내가 아메이로부터 월 200만 원 못 만들겠나 이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월 200이 2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꿈을 더 키웠죠. 500, 1000 이렇게 막 높인 거거든요. 처음엔 돈을 상속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것만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배워내고 지식을 쌓고 금융 미팅을 하고 나니까 돈은 둘째치고 정말 부자 마인드를 상속을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항상 불안하고 정말 그 결핍이 있었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줬던 그 생각이었구나. 가난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었구나. 그러면 하지만 너무 좋은 인성과 너무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부모님은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내 아이한테는 나는 무엇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마인드가 그대로 이 아이한테 갈 텐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변해야 하고 배워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비즈니스다 보니 인간관계 비즈니스라서 불편한 것들이 많을 수 있죠. 그 관계가 어려운 거.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 내 아이도 그렇고. 이 관계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배워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배웠어요. 굉장히 관계가 서툰 사람이었다는 거를 이 속에서 깨달았고 정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에서부터 수많은 지식들, 너무나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도전이라는 그 설레이는 단어를 제 삶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안전한 삶보다 정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고, 그냥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롭다라는 거를 이 속에서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방법,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속에서 아메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따뜻한 팀, 따뜻한 그룹, 그리고 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랑으로 가득.
사실 조금의 결핍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그런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지만 그 못 받았던 사랑을 저는 이곳에서 성인이 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을 또 누군가한테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엄청난 보상의 여행과 정말 자유롭게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음. 그리고 그 베품, 나눔이 있어요. 컴패션. 자, 이 나눔의 의미를 정말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저는 더 노력해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더 쌓이면.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까면 깔수록 더 매력적이라고 하죠. 제가 회사는 하면 할수록 자꾸 까면 깔수록 그 실망감이 밀려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그래서 회사로부터 실망하고, 회사는 절대 직원을 지켜주지 않더라고. 제가 그런 부당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요즘 회사에 점점 정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메이는 반대로 그 제가 회사를 오늘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에 대한 감동이 계속 밀려옵니다. 회사에 대한 감동이 너무 알면 할수록 그게 밀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이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를 정말 보면 진짜 감동이고, 저런 마인드의 삶이 있구나. 저런 가치로운 삶이 있구나를 또 계속 배워갑니다. 진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돈은 정말 그 다음, 맨 마지막, 그 뒤에 오는 베이스일 뿐. 제가 이 말을 꼭꼭 넣습니다. 강의 제가 아메이 마이 스토리 나의 꿈 이런 강의들을 준비하면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긴장되고 오히려 머리로 하는 그냥 제품 강의가 낫지. 진짜 이런 뭔가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강의는 너무 떨려요. 그냥. 그런데 진짜 이게 맞아요. 저는 이 삶을 내가 한 번 사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이 삶을 숙제하듯이 막 희생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런 거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숙제 말고 정말 축제하듯이 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랫동안 그 나의 꿈을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그 꿈을 끝까지 그려내는 사람이 그 꿈을 닮아간다 하더라고요. 그 아메이로부터 얻는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이게 공감이 너무 됐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점점 더 나이가 들지만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서 가장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건강을 지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를 이곳에서 깨닫게 됐어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여건은, 그전에는 혼자 잘나, 맞아요. 내 힘으로 나는 살아왔어. 라고 저는 했던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어, 혼자는 완벽할 수 없죠. 개인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팀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Y 아메이도 좋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라는 수단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끝까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